너 중국인이지? 하버드에서 당장 나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선언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방학에도 집을 못 가고 재입국 거부 위협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식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ABC 방송국의 기자 제시카 하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뜨거운 갈등과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과 정치적 긴장이 얽힌 복잡한 이슈입니다. 2025년 5월 29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거나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로 약 28만 명의 중국 유학생, 즉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약 25%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유학생들을 몰아내려고 할까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배런은 하버드를 안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X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내용은 배런 트럼프가 하버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공격하는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감히 대통령의 아들도 못 간 학교를 외국인들이 다니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죠.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 상원의원 셸던 화이트하우스의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트럼프가 하버드에서 떨어진 걸까?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배런의 하버드 지원 여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장녀 말리아 오바마입니다. 말리아는 2021년에 하버드대를 졸업했죠.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오바마 딸은 하버드에 붙었는데 트럼프 아들은 떨어져서 그러냐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런의 어머니이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배런은 하버드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배런의 대리인이 지원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대는 트럼프 보란 듯이 이번 졸업식에서 최초로 중국인 여학생이 졸업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장희룽은 트럼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설에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희룽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희룽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으며 아버지 덕으로 입학한 금수저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정부가 만든 기관의 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거기서 추천서를 받긴 했지만 결국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에 지원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란 주장도 나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인 시밍쩌가 가명으로 하버드대를 다녔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로 인해 캘리포니아만 해도 5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이 비자 취소나 재입국 거부 우려로 여름방학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립대는 방학 기간 동안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캠퍼스 내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기숙사 신청 마감일을 비공식적으로 연장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텍사스의 베일러대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대 등 미국 전역의 대학들도 유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미국 내 체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 재학생 중 거의 31%에 이르는 학생들이 외국 출신이라는 점을 왜 숨기고 있느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본국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들 중 상당수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이가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버드대에 막대한 수조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 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하버드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하버드가 700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돈을 먼저 사용하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구걸하는 것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간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반유대주의적 친테러 활동들을 근거로 정책 개편과 정부 인사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하버드 측은 이것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원금 삭감 조치에 이어 지난 22일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마저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단행했으나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불과 하루 만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CNN은 하버드 공개 데이터를 근거로 외국인 학생 비중이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서로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신규 등록을 봉쇄하려던 미국 정부의 시도가 일단 좌절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철회 조치의 즉시 중단을 요구한 하버드 대학교 측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하버드대가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발효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신규 등록이 원천 차단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역시 타 대학으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체류가 불가능해진다고 미국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미 성향의 친테러리스트 세력들이 캠퍼스 내 활동을 묵인해왔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번 정부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전체 재학생의 27%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벨기에 왕실의 엘리자베트 공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434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유학생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트럼프 정부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 척결이라는 명목 하에 각 대학들의 학칙 개정과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관련 정책들의 전면 폐지를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하버드대가 이를 학문의 자유 훼손이라며 완강히 거부하자 트럼프 정부는 3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방 지원금을 전격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양측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더욱 거세게 번질 전망입니다. 반미 성향의 친테러리스트 선동 세력들이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의 각종 협력 사업에도 적극 관여해왔다는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하버드대에는 현재 전 세계 150개국에서 온 1만여 명의 학생과 연구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도 434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자 문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당국에서 공식적인 안내나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버드 측은 즉각 정부의 이번 결정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근절을 기치로 내걸고 학내 정책 전면 개편과 학생, 신상정보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하버드는 이것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행위라며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상당하는 연방 지원금을 전격 중단시켰고 하버드대 역시 법적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을 반이스라엘 시위와 진보 이데올로기의 근원지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립구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을 정부 방침에 따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강경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하버드대가 반미 성향의 친테러리스트 세력들의 캠퍼스 내 활동을 방치해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연구진들도 다른 학교로 이적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에서 학업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과 학자는 총 434명으로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하버드 측이 반유대주의적 친테러 활동들을 사실상 방관해왔다며 정책 전환과 관련 정보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측은 이런 요구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고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전에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이력과 폭력 행위 관련 정보를 지난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버드대에 대한 유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캠퍼스 내 반미 선동 활동에 가담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하버드대 당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접 참여해왔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국토안보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유학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유대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제한된 계정은 검증 회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청자들은 계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FMJ 비자, 즉 대학, 직업교육, 방문학자 비자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터뷰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유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뷰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차별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의 자유와 개방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가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하버드 대학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과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시위 참여 학생 명단과 영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버드는 이를 거부하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SVP 자격을 박탈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의 개입으로 이 조치는 일시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버드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학생 비자 문제를 넘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정치적 긴장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유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대학들은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대학의 재정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 특히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안보 우려, 그리고 정치적 공세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에요. 이 이슈의 전말과 그 파장을 자세히 짚어볼게요. 먼저 이번 사태의 배경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을 겨냥해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어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직접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거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고 했죠. 심지어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어요.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미중 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새로운 전선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잠재적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어요. 특히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같은 핵심 산업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 한다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학생 비자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반영된 조치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중국의 기술 성장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 대학을 타겟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법원이 너무 나갔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너무 높다며 현재 30% 이상인 비율을 1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쇼핑몰이 폭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하버드가 유학생 명단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죠. 이 발언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반중 정서를 자극해 보수층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이런 공세는 하버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다음 타겟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이 거론되고 있죠. 레오 테렐미 법무부 선임 법률 고문은 캘리포니아 대학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학내 반유대주의 시위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입학 전형, 교수 채용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명분을 내세요. 대학들의 재정 압박도 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버드에 대한 연방 보조금 4조 원 회수와 100억 원 규모의 정부 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죠. 이건 대학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어요.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와 개방은 거짓말이냐며 이 조치를 이념과 안보를 부실로 한 정치적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중국은 미국 주재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지만 당장 강력한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대신 미국 내부의 반발 여론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중국 유학생은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약 25%, 27만 명에 달해요. 이들은 미국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데 반대로 중국 내 미국 유학생은 코로나 방역 통제 이후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라 중국이 맞대응을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들여다볼까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비자 인터뷰 중단 소식에 큰 혼란에 빠졌어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자 예약이 막혔다. 이제 뭘 해야 하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의 SNS 계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은 SNS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유학 컨설팅 업계는 몇 가지 조언을 내놓고 있죠. 예를 들어 SNS 계정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고 도박이나 음주 같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하라고 해요. 심지어 농담으로 쓴 글이라도 유학 목적과 충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신분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조언을 받고 있어요. 이 조치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아요.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2023만 2024년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약 44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을 기여했어요. 유학생들은 단순히 학비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미국 언론들은 유학생들이 고국과 미국을 잇는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배타적인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일부 학생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나 유럽으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쯤에서 잠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말 효과적일까요? MIT의 셀리 콤블루스 총장은 이 조치를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미국 대학들은 유학생들 덕분에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의 공세는 단순히 유학생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는 관세 전쟁, 기술 수출 금지, 그리고 이제 유학생 비자까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이건 미중 간의 새로운 냉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국내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어요. 미국 내 보수층에서는 명문대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어요. 트럼프는 이런 불만을 등에 업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죠. 예를 들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문제 삼아 컬럼비아 대학은 협력하려 하지만 하버드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갈등이 대학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의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번 비자 조치는 단순히 유학생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관세 전쟁, 기술 수출 제한, 그리고 이제 유학생 비자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중순 양국이 90일간 관세를 낮추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잠정 합의 이후 나온 거라 더 주목받고 있어요. CNN은 이 상황을 겉으로는 휴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죠. 미중 간의 긴장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SVP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버드는 외국 유학생과 연구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죠. 약 6,800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유학생 등록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당화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유대주의, 국가 안보 위협, 그리고 중국과의 부적절한 연계. 하지만 이 조치가 단순히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버드는 즉각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하버드의 손을 들어주며 이 조치를 유예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왜 하버드가 이런 강한 공세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갈등의 첫 번째 씨앗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미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고 하버드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하버드의 초기 대응은 느리고 모호했습니다. 당시 총장은 폭력과 파괴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유대인 학생들의 안전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2023년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총장은 유대인 학살을 부추기는 발언이 하버드의 규정을 위반하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했죠. 이 애매한 답변은 보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 언론, 기부자, 동문들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총장은 논문 표절 의혹까지 겹치며 사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겨냥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중국과의 깊은 연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버드의 유학생 중 약 20%가 중국 출신으로 이들은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활동이 국가 안보 문제로 부각되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찰스 리버 교수 사건입니다. 리버는 하버드 화학과 교수로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하지만 2020년 그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해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의 급여, 15만 달러의 생활비, 그리고 15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 사실을 하버드와 미국 당국에 숨기고 연방 연구비 1,500만 달러를 받으면서도 외국 자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리버는 허위 진술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하버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XPCC 신장 생산건설병단화의 연계로 비판받았습니다. XPCC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조직으로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2024년까지 XPCC와 협력을 유지하며 인사들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비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버드가 유독 강한 공세를 받은 이유는 다른 대학들의 대응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대학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시위 참여 학생 명단을 제출하고 마스크 착용 금지, 경찰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죠.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추방 위협에 처했지만 콜롬비아는 정부와 협력하며 갈등을 완화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도 초기부터 정부와 소통하며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반면 하버드는 정부의 요구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 영상과 학생 명단을 요구했을 때 하버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죠. 이는 보수 진영의 불만을 키웠고 하버드가 리버럴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크림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버드 교수 중 80에서 82%, 학생 중 70%가 스스로를 리버럴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대학들보다 높은 비율로 보수 진영의 반감을 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SVP 자격 박탈은 하버드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하버드의 연간 수익은 약 65억 달러로 이 중 21%가 학비와 기숙사비로 충당됩니다. 유학생들이 기여하는 금액은 약 6억 달러에 달하며 연방 연구비까지 포함하면 최대 12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는 하버드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유학생들은 학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유학생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나 유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혁신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과 정치, 국제관계가 얽힌 복잡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이 국가 안보와 이데올로기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은 학문의 자유와 국제협력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반박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대학은 정치적 갈등의 무대였습니다. 1950년대 메카시즘 시대에는 공산주의자 색출이,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반전 시위가 대학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날 미중 경쟁 속에서 하버드는 이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버드는 현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SVP 자격 회복을 추진 중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하버드뿐 아니라 미국 대학 전체의 학문적 자유와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의 유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에서의 학업이 꿈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꿈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단순한 대학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교육, 안보, 국제관계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 조치가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더 엄격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태가 글로벌 무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유학생 비자 제한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는 현재 미국 내 유학생 수 1위, 약 30만 명으로 중국을 앞섰고 한국도 3위로 상당한 숫자를 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이 계속 강경해진다면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대학에 대한 압박 탓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미국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들을 붙잡으려는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향후 3년간 5억 유로, 약 7,856억 원을 유럽을 연구자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의 적신호가 될 수 있죠.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유학생 비자 갈등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파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비자 문제를 넘어 미중 간의 기술, 경제, 정치적 대립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선물 올림.